자, 기본 12-5부터 봅시다. 1번입니다. 1-W제곱 플러스 W 대제곱 W 제곱 플러스 쭉 가서 플러스 W 대제곱까지 구하래요. 근데 그러면 얘 가지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W는 이 방정식의 해니까 첫 번째 W 세제곱은 1 켤레 W 세제곱도 1이겠죠. 그 다음 이 W와 켤레 W는 여기서 나온 애들이니까 근계수로 마이너스 1이겠죠. 세 번째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W 제곱 플러스 W 플러스 1은 0 켤레 W 제곱 플러스 켤레 W 플러스 1은 0 요 세 개를 써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W 4제곱이 보여요. W 세제곱 1이니까 W 4제곱은 W 곱하기 W 세제곱이니까요. W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1 W 제곱 플러스 W랑 같거든요. 근데 1 플러스 W가요. 갑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그 다음 W 6제곱은 1이죠. 이렇게 W 8제곱도 있을 거예요. 그럼 W 8제곱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니까 W 제곱. W 10제곱은 W 10제곱은 잠시만 이거 줄여 쓸게요. W 8제곱 플러스 W 10제곱이겠죠. W 10제곱은 W와 같아요. 그러면 요 6개가 합쳐지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합쳤으니까 총 몇 개의 항이 있나 봤더니 51개의 항이 있어요. 그럼 51을 6으로 나눠주시면 3 앞에 하나, 둘, 셋 요만큼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구해보려고 봤더니 자, 여기서 얘를 이항시켰더니 마이너스 W 제곱이 W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W 플러스 1 플러스 W니까 2W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자, W분의 1 더하기 켤레 W 제곱분의 1 플러스 W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켤레 W 대제곱분의 1 더하기 W 5제곱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W 9제곱까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수가 짝수일 때는 켤레, 홀수일 때는 그냥 W네요. 자,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W분의 1은요 켤레 W랑 같아요. 그럼 얘는 켤레 W겠죠. 그 다음 W는 켤레 W분의 1이랑 같아요. 그럼 얘는 W 제곱이겠죠. 얘는 켤레 W의 세제곱, 얘는 W의 4제곱 플러스 켤레 W의 5제곱 플러스 쭉 가서 더하기 켤레 W의 9제곱 여기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지수 좀 줄일까요? W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W 플러스 켤레 W 제곱 플러스 1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W 제곱 플러스 1이 얼마인가? 여기서 봤더니 W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W네요. 그 다음에 켤레 W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켤레 W네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 돼요? 0이 되겠지. 또 6개씩 묶으니까 0 되네요. 그러면 9까지니까 6만원 나머지 1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니까 요렇게가 남겠네요. 마지막 끝에 세 개는 써볼까요? 켤레 W 9 더블 플러스 W의 8제곱 플러스
혈변 W의 7제곱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는 3으로 나와서 나머지 아니니까 W 제곱. 얘는 이렇게 구시면 되고 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W였죠. 그러면 이거고요. 얘는요. 요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W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W 오메가 문제 풀 때는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쪽 구석에다가 세팅을 해놓으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뭘 사용할까를 바로바로 보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을 통해서 형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최대한 지수를 줄이시고 간단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볼까요? 12-3번부터요. 자,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있대요. 이거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얘의 해가 이거라는 얘기는 얘 인수분해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 전개하면 요게 돼요. 따라서 A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B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X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 인수분해하면 따라서 얘의 근은 이게 나온다. 다시 구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네요. 다음 5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7 X 플러스 2의 0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요 1 알파 베타래요. 그럼 일단 A부터 찾아야겠죠. 일단 이 방정식의 실근이 1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 플러스 2, 4A 플러스 1은 0입니다. 대입사수는 정리해주면 A제곱 A 마이너스 7 플러스 4A 마이너스 2A 1 마이너스 7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시겠네. 잠깐만, 1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 하나 둘 2죠 3이네. 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면 A는 3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조건이 따로 안 나왔죠? 실수 A죠. A가 3이라고 A가 마이너스 1도 볼까요? 그러면 대입하면 X 세제곱 얘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 조립집법으로 1 넣으면 0 되니까 1, 0, 1 마이너스 2 1, 1, 1, 1, 1, 2 해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그럼 여기서 과연 실근이 나올 걸 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갔더니 1 마이너스 4 음수네요. 예,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a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죠. 대입합시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3 넣으면 얼마니? 9 빼기 28하면은 마이너스 19 x 플러스 3 넣으면은 3, 3, 6 74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1을 갖고 있으니까 인수 조립제법을 해보면 1, 1, 5, 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0이네. 그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는 0이네요. 자 여기서 나오겠죠? xx 7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7과 2고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알파가 더 작으니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근이라고 했을 때 x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얘를 대입하셔서 a를 찾으시고 두 개 나왔잖아요. 하나씩 넣어보시고 안 되는 경우는 제외시키시고 되는 경우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갈게요. 7번.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두 근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천차식 fx가 자 어떤 조건을 쓰면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성립한대요. fx의 최고차원 계수가 1이래요. 때 f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 근을 줬으면 우리 뭐 일단 써야 돼? 근계수 써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f1은 1이다라는 게 나와요. 정리할게요. 넣은 것과 나온 것, 넣은 것과 나온 것, 넣은 것과 나온 게 같아요. fx는 x의 근이 1, 알파, 베타는 이거는 이걸 좀 다시 써볼게요. 이항하면 는 얘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fx는 얘 이항시키면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얘가 두 근을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가 fx였어요. 그래서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세요. 우리가 구할 f5는 25 빼기 8 5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얼마니? 17, 8, 60 73 나오네. 다음 8번 문제 읽어봅시다. 최고차원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데요. 조건을 봅시다. 가조건이에요. 다항식 fx는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요거를 그 다음에 방정식 나는요 fx는요 의 서로 다른 세 정수근 이 알파 베타 얘를 가진대요. 이때 알파 베타인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건입니다. 첫 번째
다시 써볼게요. fx는 gx g의 x 플러스 x제곱.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뭐 배웠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럼 봅시다. 얘가 1차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2차거든요. 안 되겠지. 얘가 2차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2차일 수도 있고 얘랑 2차항이 사라지면서 1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요렇게는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3차 이상이면 얘도 3차 이상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일단 gx는 2차고 얘랑 없어지면서 1차니까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써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x제곱 없으니까 ax 플러스 b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fx가 최고치 한계수가 몇이래요? 1이래요. 그 뜻은 얘랑 곱해져서 1 돼야 되니까 아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x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자, 그럼 이제 우리 얘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글이 뭐래? 얘래. 그럼 F2는 8 플러스 4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예요. 자, 이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7B 12 10 이게 되겠네요.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따라서 B는 2 또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또 넣어보면요. B가 2일 때를 봅시다. B가 2일 때 보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를 정수근으로 가지니까 이거 조립제법 해보면 x-2 x제곱 플러스 x-3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정수근 알파벳가 안 나오죠. 따라서 얘는 아니에요. 따라서 b는 5고요. 그때 fx는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5에 5 더하면 30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조립집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0 따라서 x-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돼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요.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5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뭐 때문에 어렵냐? 얘를 검선식 형태로 바꾸고 요거 차수만 주는 거.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얘 나오는 거 복습 꼭 하셔야 돼요. 함수 추론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따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 지금부터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10번으로 갈게요. 자,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래요. x 4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래요. 얘가 자, 얘도 별표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물었어요. 이때 값의 범위예요. 내가 준 프린트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보기차식이잖아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 나와요. 이때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얘가 되냐면 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두 양의 실근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t라는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양의 실근이 돼야지 x제곱이 알파, x제곱이 베타가 되면서 얘네가 양수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갖게 돼요. 그 뜻은 우리는 이 n값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을 갖는 조건으로 찾을 건데, 그럼 그 조건은 뭐냐,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두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요걸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판별식이에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예요. m 제곱 4의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m 제곱이 16보다 크대. 따라서 m은 4보다 크다 또는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근계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안 되죠. 세 번째 곱입니다. m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돼요.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요. 자,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요. 겹치는 부분 여기네요. 따라서 m은, 그래서 구해주시면 끝. 요게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t로 치환했을 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서로 다른 이 빠지고 4개의 실근이 가질 때 조건이 뭐겠어요? 똑같고요. 등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왜? 중근을 가져도 t가 알파라는 중근을 가졌을 때 그러면 x제곱이 알파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잖아요. 내가 이건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하자. 괜히 어저께 하지 말고 요거만 알아두세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프린트에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교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어서 뒤에 거 푸시고요. 2교시 때 13장